중복순열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복순열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죄송해요.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유형은요. 4개의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택해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우선은 세 자리 자연수니까 선생님이 네모칸을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자,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중복을 허용한다. 그 말은 앞에 102자리에 1이 오면 뒤에 12자리에 또 1이 와도 되고 1이 자리에 또 1이 와도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 여기에 1이 오고 2가 오고 2가 와도 되고 요렇게 만들 때 나올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그럼 102자리에 1, 2, 3, 4 중에 중복을 허락하니까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다? 그쵸? 4가지죠. 10의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1, 2, 3, 4 모두가 올 수 있으니까 4가지가 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1의 자리에도 1, 2, 3, 4가 모두 올 수 있으니까 4가지죠. 따라서 이 4가지들을 다 뭐 해주면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개수는 4의 세제곱이다라는 거예요. 자, 중복순열이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 위에 나와 있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순열을 말하는데 우리가 얘를 기호로는 n 파이 r이라고 쓰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n의 r제곱으로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은 4의 세제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에서 몇 개를? 3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한다라고 해서 얘를 기호로 4파이 3이라고 쓸 수 있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4의 세제곱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두 번째는 x는 1, 2, y는 a, b, c라는 집합에서 x에서 y로의 뭘 구한다? 함수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자,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뭐죠? 함수라는 거는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씩 뭐 하는 대응하는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x가 1, 2가 있고 정의역에 공역에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함수는 x 하나가 y를 하나씩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1이 갈 수 있는 건 a로 가도 되고 뭐 b로 가도 되고 c로 가도 되고 셋 중에 하나로만 가면 되죠. 마찬가지로 2도 a로 가도 되고 뭐 b로 가도 되고 c로 가도 되고 셋 중에 하나만 대응을 시키면 돼요. 즉 요거는 그럼 무슨 말이냐? 1이 갈 수 있는 가지수는 a, b, c 3가지고 2가 갈 수 있는 거는 3가지다. 그래서 3의 제곱 9가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서로 다른 3개 A, B, C에서 몇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는 뭐가 된다? 중복 순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9개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중복 순열은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교과서 15페이지 펴시면 자,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2파이 4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4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2의 4제곱. 그쵸? 간단하죠? 자, 예제 2번은 각자 풀어보시고요. 자, 문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4개의 숫자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해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짝수. 자, 그러면 4자리 자연수를 만드니까 자, 4칸을 만들게요. 만들어서 짝수다라는 거는 끝에 1의 자리가 0이나 2, 4, 6, 8들이 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 4개의 숫자 중에 짝수인 0과 2를 먼저
배치를 시키면 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자, 100이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자, 4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을 하지만 1000의 자리에 0이 와버리면 4자리 자연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는 1, 2, 3, 3개다. 그 다음 100의 자리에는 0이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0, 1, 2, 3, 4개가 오고 10의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4개가 오겠죠. 따라서 3 곱하기 4 곱하기 4. 마찬가지로 밑에도 3 곱하기 4 곱하기 4의 개수로 짝수가 오겠죠. 여러분, 요 종소리 들리시나요? 저희 학교 용남고 이번에 종소리가 바뀌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그럼 얘는 계산을 하면은 48개 해서 2개를 더한 몇 개가 짝수의 개수다? 96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해서 개수를 바로 세버리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조금 더 고려를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같은 문제가 많이 헷갈리죠.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볼게요. 서로 다른 4개의 과일을 남김없이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서로 다른 3개의 접시를 자, A, B, C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그 서로 다른 4개의 과일을 1, 2, 3, 4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서로 다른 접시가 3개 A, B, C가 있으니까 A, B, C를 먼저 놓고 그럼 이 과일은 뭐 여기에 1, 2가 올 수도 있고 1, 2 과일이 올 수도 있고 여기 3이 오고 4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A 접시에 다 1, 2, 3을 놓고 뭐 B에는 4를 놓고 C에는 안 놓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가지수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만 봐도 경우의 수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과일을 먼저 놓는 거예요. 과일을. 그러면 1번 과일은 A, B, C 세 접시 중에 뭐 A 접시에 놓을 수도 있고 2번 과일은 뭐 A 접시 또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3번 과일은 B에 놓고 4번 과일은 C에 놓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얘는 A에 놓고 B에 놓고 뭐 B에도 놓고 하는 C에 놓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다? 1번 과일이 선택할 수 있는 접시의 개수가 3개. 2번 과일이 선택할 수 있는 접시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3개. 즉 무슨 말이다? 서로 다른 3개의 접시 3개에서 과일 4개를 뭐하는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하는 가지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개수는 3의 4제곱 81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사실 중복 순열에서의 유형은 사실 이렇게 간단한 유형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은 N하고 R만 구별만 명확하게 하시면 문제 자체는 어렵게 출제되지 않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거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한다라는 걸 우리가 N-파이 R이라고 나타내죠. 그러면 보통 요 N에는 어떤 것이 오냐면 정적인 거, 움직이지 않는 거 또는 중복되어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선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이 이 N자리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이 R자리에는 이제 동적인 게 와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중복되어서 나오지 않는 거. 그래서 이 N과 R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3개의 접시들은 중복되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3이 오고 여기에 4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2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2번은 6명의 학생이 2종류의 음료수 A, B 중 하나씩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 자, A, B 중에 하나씩 선택을 하니까 지금 중복되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음료수들은 A를 선택해도 되고 B를 선택해도 여러 가지 중복되어 나오겠죠? 또는 2종류 음료수가 선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A가 선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2종류의 음료수 2개에서 몇 개를 6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나열하는 중복 순열의 계산이다. 따라서 2의 6제곱은 64개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중복 순열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중복 순열이 뭔지, N과 R의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대표 유형 3가지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유형은요. 우선은 A, B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A가 똑같죠? 그래서 이 A를 자, 각각 다른 것으로 볼게요. 그래서 얘를 A1, A2, A3라고 보고 요 4개를 나열을 하면은 A1, A2, A3 B는 그대로 놓고요. 요 3개를 나열하는 가지수는 A1, A3, A2, A1, A3, A2, A3, A1, A3, A1, A2, A3, A2, A1. 자, B 나열해주고요. 자,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죠. 즉 A가 같지만 이걸 다르게 보고 나열한 가지수가 몇 가지다? 6가지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같은 건데 다르게 놓고 구한 가지수가 6가지인데 사실은 근데 얘네들은 결국은 A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A, B를 나열한 것과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죠. 즉 한 가지인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얘네들을 다르게 보고 쭉 A1, A2 얘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6가지인데 얘를 같은 것을 다르게 보고 나열한 경우의 수 6가지로 나눠주면 결국에는 그거는 한 가지로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A, B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팩토리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A를 같지만 얘를 다른 것이라고 보고 나열을 하면은 몇 팩토리얼이죠? 3팩토리얼이죠. 하지만 얘네들은 결국에는 나열을 해보면 방금 앞에서 봤듯이 같은 경우예요. 따라서 같은 것을 다르게 보고 나열한 경우의 수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B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A, B를 일렬로 배열한다는 얘기는 이 3개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3개끼리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를 이용하겠다? 조합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A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4가지 자리에서 이 A가 들어갈 자리 3자리만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근데 순서 고려를 안 하니까 조합으로 4C3 음악 감상을 먼저 하고 갈까요?
자, 4C1 해서 몇 가지다? 4가지다. 이 방법을 이용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유형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림과 같은 도로가 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사실 가려면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든 뭐 이렇게 해서 가든 뭐 몇 칸을 이동해서 가면 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가로로 가는 거를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갈 때 이렇게 가로로 가고 마지막 세로로 갈 수도 있고 가로로 가고 세로로 가고 가로로 갈 수 있고 가로 가고 세로 가고 갈 수 있고 세로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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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를 자세히 봤더니 이 문제는 결국에는 이 가는 화살표 4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랑 수가 결국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인데 잘 보니까 가로로 가는 화살표가 같다. 그럼 우리 앞에서 어떻게 했다? 이 4개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4개인데 그 중에 같은 것을 다르게 보고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나눠줬다. 즉 여기선 3개가 같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나눠준 4가 된다라는 뜻이죠. 앞에랑 문제는 바뀌었지만 결국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유형. 자, 1, 2, 3, 4를 일렬로 배열할 때 1, 2, 3만을 자, 크기 순으로 배열합니다. 크기 순. 무슨 말일까? 크기 순으로 배열을 한다라는 거는 무조건 이 1, 2, 3은 1, 2, 3 순서로만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말은 얘는 순서가 뭐 하고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결국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얘를 뭐를 이용하면 된다? 그렇죠. 조합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 2, 3을 같은 값으로 보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여기 1, 2, 3을 집어넣으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배열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순서대로 1, 2, 3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 뭐 4가 이렇게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여기 1, 2, 3을 넣으면 되고 4가 여기 오고 별이 이렇게 나열한다 그럼 여기 1, 2, 3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결국엔 가지수는 4가지예요. 즉 무슨 말이다? 4개를 배열을 하고 이 1, 2, 3을 같은 것으로 보고 개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두 번째 방법도 1, 2, 3이 같은 값으로 보기 때문에 이 별이 들어갈 자리만 선택하시면 되죠. 순서 고려 안 하니까 당연히 조합이니까 4개 중에 꺼져버렸네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갑자기 다운이 됐네요.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쵸?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한 게 다 사라졌네요. 잠깐만요. 자, 다 사라져버렸네요. 자, 다 잘 쓰셨죠? 네, 그럼 그냥 이어서 할게요. 자, 크기 순으로 한다는 거는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얘를 같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4자리 중에 세 자리만 선택하면 된다. 4C1에서 몇다? 4가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을 구하라고 나오면요. 이 순서가 정해진 것을 뭐 하면 된다? 같은 것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아까 앞에 봤던 개념을 정리해보면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가 있을 때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은 전체 가지수를 각각 같은 가지수, 즉 이거를 같은 거를 다른 걸로 보고 나열했을 때의 경우의 수로 뭐 해주면 된다?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요 문제 요거는 한번 각자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요것만 같이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1, 3, 5, 7, 2, 4, 6이 있는데 자, 7장의 카드를 일렬로 배열할 때 숫자가 작은 수보다 크기 순으로 배열된다. 무슨 말이다? 크기 순으로 배열된다라는 말은 뭐가 결정되어 있다? 그쵸? 순서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이 세 개 이것들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얘네들을 뭘로 봐도 된다? 같은 것으로 봐도 된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뭐의 순서가? 정삼각형 모양 세 개는 크기 순으로 반드시 배열돼야 되니까 이 세 개는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카드 1, 3, 5, 7, 2, 4, 6 총 7개를 나열을 하고 그 중에 이 2, 4, 6은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예제 3번 자,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문제도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요. 우선 얘가 가로로 가는 경우 5개, 세로로 가는 경우 3개. 따라서 이 문제는 요 가로로 가는 화살표 5개와 위로 가는 화살표 3개를 일렬로 뭐하는 순열이다? 나열하는 순열이다. 따라서 총 8개 중에서 가로로 가는 거 5개 같고 세로로 가는 거 3개 같으니까 8팩토리얼을 5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뭐 해준자? 나눠주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의 대표적인 유형 3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같은 게 있을 때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순열 그 다음에 이렇게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이 3가지 유형 잘 알아두시고요.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뒤에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을 배우면 그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거는 뒤에 가서 배우고 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순열과 조합 배웠는데 짠! 선생님이 이벤트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자, 두둥. 선생님 2문제를 지금 이렇게 띄워주고 있어요. 자, 이 2문제를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만들어둔 질문 소통방에 간단한 풀이 방법하고 답을 올려주시는데 정확한 답으로 1등으로 올려준 친구와 선생님이 30등으로 올려준 친구에게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교과서 문제도 풀어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